자, 527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물높이를 이제 봤을 때, 우리 시간에 따라서 이제 물높이가 변하는 걸 나타냈는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였냐면, 시간에 따라서, 물의 부피가 정비례한다는 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어차피 우리 A추와 B의 부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A추의 부피를 A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B추의 부피를 B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 옮기둔 전체의 부피를 V라고 놓을게요. V.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있죠? 예. 여기 아무것도 없는 부분. 이게 몇 센치예요? 그건 여기 보면 돼요. 자, 우리가 18cm에서 23cm까지 올라간 부분에 꺾여 있는 부분이 얘가 일정하잖아요. 그럼 제일 낮은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의 높이예요. 그럼 그게 6cm가 되겠죠. 6cm.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부피는 전체 몇 분의 몇일까요? 24분의 6이니까 4분의 1이죠. 맞아요. 24분의 6. 전체의 높이가 24인데 그냥 추 없다고 생각하고요. 처음 원통에서 높이가 전체가 24인데 6인 부분만 이제 계산을 한 거야. 그럼 전체의 24분의 6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이 부분을 4분의 1 부피, V라고 놔도 될까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부피는 몇일까요? 높이 증가량이 6이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도 지금 6이죠.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우리 그냥 높이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채워진 물의 양은 우리가 똑같이 4분의 1 V에서 우리 B의 추만큼은 안 채워지죠. 그럼 B를 빼면 여기 안에서 채워진 물의 양이 나와요. 좀 이해될까요? 자, 높이에 따라서 이제 물 채워진 부피가 정비를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6이네. 여기도 알고 보니까 6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의 부피는요. 추 B가 없다고 하면 4분의 V야. 맞죠? 4분의 V란 말이야. 근데 추 B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안에 채워진 물의 양의 부피는 B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아래쪽 부분 있죠. 이 아래쪽 부분에 물에 채워져 있는 부피는 물의 부피는 우리 여기 높이는요 12cm잖아요. 그러면 얘 A추가 없다고 하면 전체의 절반이니까 2분의 V만큼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A추 때문에 A만큼이 빠져 있는 만큼의 물이 채워진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그때 각각 몇 초씩 걸렸나? 한번 보면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초 걸렸어요. 그러면 얘는 6초 걸렸어요. 6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초 걸렸네요. 이만큼 채우는데 12초 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채우는 데는 18초 걸렸죠. 맞아요? 자, 우리 물의 부피만 이렇게 이제 식으로 세워놨는데 물을 그만큼 채우는데 6초, 12초, 18초 걸렸대요. 자, 근데 우리는 시간이 물의 부피와 정비례하잖아. 그러면 얘네 두 개로 이용해서 우리가 정비례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그러면 물의 부피 4분의 1 V만큼 채울 때 얘는 18초 걸렸어요. 근데 4분의 V에서 B만큼 뺀 거는 얘는 12초 걸렸대요. 12초. 비례식 하나 세워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게 1번식이고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두 개로 또 정비례식 세울 거야. 얘도 두 번째 4분의 1 V 채우는데 마찬가지로 18초 걸리고요. 2분의 1 V에서 A만큼 뺀 부피 양을 채우는데 6초 걸린 거야. 됐어요? 두 개 비례식 세워주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은 이 계산을 안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을 하면요. V, B. 해봐야겠다. 이게 식이 좀 지저분해서. 네, 약분을 할게요. 얘랑 약분되는 거 아시죠? 6, 3, 18, 6, 2, 12. 그럼 이 내항의 곱 하면 4분의 3V 마이너스 3B는 2분의 1V가 돼요. 됐죠? 2분의 1 V 넘어가면 4분의 2V니까 4분의 1V는 3B가 돼요. 그러면 우리 B는요 12분의 1V로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왜냐면 지금 식이 두 개밖에 없는데 문자가 V, B, A 세 개야. 그러니까 한 문자를 표현해서 A랑 B를 더해서 몇 배인지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 문자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요. 얘도 약분되죠. 6, 3, 18, 6, 1은 6. 그러면 내항의 곱하면 2분의 3V 빼기 3A 는 4분의 1V고요. 4분의 1V 넘어가면 얘는 4분의 6이니까 4분의 5V는 3A. 그럼 A는 12분의 5V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에서 두 저울추의 부피의 합을 찾아주면 A 더하기 B잖아요. 얘랑 얘랑 두 개 더하면 12분의 6V니까 2분의 1V였네요. 전체 절반이었네. 그러면 물통에 부을 수 있는 물의 부피는 두 저울추의 합의 몇 배? 2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처음 전체 물통의 양을 우리 V라고 놨어. V라고. 전체 양이 V인데 A랑 B를 더해봤더니 2분의 1V네. 그럼 2배가 되는 거죠. 이거 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진짜 어렵네. 활용 문제 중에 끝판왕인데 사실 기출에서 이거 잘 거의 안 나오죠.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18. 518도 좀 복잡하네요. 자, 518번. 자, 좌표 평면 위에 직사각형이 있고요. 점 P는 점 A 출발했대요. 그러니까 A에서 점 P가 이렇게 출발한 거야. 그 다음에 일정한 속력을 움직이고요. 점 Q는 A를 출발하여 또 A에서 출발했는데 위로 A, B 따라서 B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또 움직인대요. 자, 근데 점 P 좌표가 4,0일 때, 그럼 4,0일 때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참수식을 y는 ax 더하기 b로 놓으래요. 그러니까 지금 4,0인 지점에서 잠깐 멈췄을 때 그냥 그려놓고 그때 q도 같이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직선을 연결을 해봤대요. 이렇게 직선 연결한 걸 뭐라고 한다? y는 ax 더하기 b라고 놓지요. 맞죠? 그때 이 점 3, 이때 점 3,6을 지나고요. 1참수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와 수직인 직선을 구하렴. 그럼요, 얘 기울기를 찾아서 수직인 기울기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세우는 거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 기울기만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고등과정에서 이게 아래 팁 보세요. 책에 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고등과정이야.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직선은 서로 직수직 관계가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증명할 방법도 없고 피타고라스도 배우고 뭐 이것저것 해서 이것저것 해야 되거든요. 뭐 내적을 써도 되는데요.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이제 큰일 나. 그런데 큰일 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힌트를 줬다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가로에서 힌트가 상수 A, B 그리고 두 점 PQ는 A점에 동시에 출발해서 점 O, 점 B에 동시에 도착했대요. 도착했대. 자, 그러면 우리가 비율로 가시면 돼요. 이거는 뭐 식을 세워도 되는데 비율로 가면 자, 우리 얘 4잖아요. 길이가 4,0이니까. 그럼 전체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만큼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전체 4분의 3을 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도착해야 되니까 Q도 전체 4분의 3만큼 이동했겠죠. 맞아요. 비율로 가는 거야. 전체 4분의 3. 그럼 전체 4분의 3 이동했으면 8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주면 Q에 이동한 거리 6이 나오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요?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해야 돼. 그러면 P가 2분의 1 갔으면 Q도 절반만큼 가야 돼. 그렇죠? 4분의 3만큼 갔으면 Q도 전체 4분의 3만큼. 그럼 P가 전체 1만큼 갔을 때 Q도 전체 1만큼. 전체만큼 갔을 때 전체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비율로 보시면 조금 더 편하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식을 따로따로 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 6이고요. 그러면 P점. Q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요. Q점의 좌표는 16,6이 되고요. P점의 좌표는 지금 4,6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 두 개를 이용해서 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근데 얘 찾을 필요 없고요. 우리 기울기만 찾아서 수직인 관계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만 찾으러 갈게요. 자, 기울기는요. 얘가 몇 증가했죠? 얘가 12 증가할 때 6 증가했네요. 얘는 그래프로 가면 편하네요. 기울기가 2분의 1이었던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요. m과 2분의 1을 곱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서 m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였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나야 된다? 3,6을 또 지나야 된대요. 그죠? 3,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빨리 세우면 y는 마이너스 2, x 빼기 3 더하기 6 빨리 해야 되겠죠. 굉장히 유용해 생각보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맞나요? 맞네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외워두면 뭐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막 진짜 굉장히 극악의 확률 나오기만 하면은 외워서 풀면 되고요. 어차피 고등과정도요. 이게 증명되어 있는 식이 책이 별로 없어. 증명이 잘 안 돼 있어. 그냥 외워서 쓰게끔 많이 하거든요. 증명 나중에 수업 할 때 하긴 할 건데 이거는 굳이 지금은 할 필요 없다.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519 창의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해요. 플리스트보다도. 자, 보시면 y는 2분의 1 x 더하기 4. 얘 그래프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 얘 미지수가 있네요. 얘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cd라고 하죠. 그때 a, b, cd가 사다리꼴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일단 대충 개형부터 한번 그려봐. 대충. 그럼 기울기가 얘는 2분의 1인데 4래요. 그러면 x절편이 몇이죠? 마이너스 8인가요? 그럼 이런 직선이 이렇게 나와서 x절편을 a라고 했고요. y절편을 b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직선에서 미지수가 등장하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지나는 점 찾는 거는요. x, y 말고 미지수가 있는 것들은요. 다 묶어버려. 그럼 얘는 y는 a의 x 빼기 이렇게 묶어보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우리 미지수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지금 a가 영향을 못 주게 하려면
a랑 곱했을 때 0이 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럼 x에 2 넣으면 되죠. 맞아요? x에다가 2를 넣으면 a 값이 사라지면서 아무 힘도 못 써. 그때 y 값은 0이 되겠죠. 아, 그러면 2,0이 무조건 지나는 하나의 정점이 된다. 이걸 찾아놓으면요, 웬만한 문제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0을 표시를 해보면 한 이쯤 있겠죠. 2,0 표시하고 얘가 기울기 a에 따라서 바뀌겠죠. 기울기 a에 따라 바뀔 거야. 그러면 선을 어떻게 그어야지 사다리꼴이 될까? 그러면 한 변,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그어주게 되면 얘가 CD죠. X절편, Y절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ADCB, ADCB. 이거 잘못 썼네요. 사각형 ADCB가 사다리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제일 쉬운 거.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를 같으면 되겠네. 그럼 A가 몇이야? 2분의 1 쉽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A 값이 뭐 한두 개가 아닌가 봐요. 한 개가 아닌가 봐. 모든 A의 곱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를 어떻게 설정하면 또 사다리꼴이 될 수 있나? 봤더니 이 한 쌍의 대변 말고 얘랑 얘가 또 평행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지금 고정되어 있는 점은 이놈이랑 이놈은 무조건 고정되어 있어. 그리고 얘도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A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좀 달라지게 하면서 얘랑 평행하게 만들려면 대충 얘랑 좀 평행하게 쭉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되면 이 사각형이 이제 사다리꼴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결국에 얘도 뭘 써야 되냐면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를 같다고 찾아야 되는데 얘 기울기는 지금 찾을 수 있죠. 기울기 2 증가할 때 4 떨구네요. 2분의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2가 얘 기울기죠. 그림 나와 있을 때는요, 숫자로 가지 말고 그림으로 팍팍 보고 하셔야 돼요. 오래 걸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설정하면 되냐면 사실 얘 y좌편이 중요해. y좌편 구하려면 y에다 그냥 x에 대해 0 넣으면 되겠죠. x에 대해 0 넣으면 y는 마이너스 2a네요. 됐죠? 그 다음에 얘 좌표는 마이너스 8,0이고요. 그러면 얘 기울기도 이렇게 구해요. 그림으로 구해. 그럼 얘 길이가 8이고요. 그때 2a만큼 내려온 거죠. 맞아요. 지금 이 좌표가 마이너스 2a잖아요. 그럼 얘가 음수라는 뜻이야. 그러면 길이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마이너스 떼주면 되겠죠. 붙여주거나. 그럼 이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8 증가할 때 2a만큼 감소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a가 기울기인데 누구랑 같아야 된다? 얘 기울기랑 똑같다고 놓으면 평행해지잖아.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a는 마이너스 2랑 똑같고요. 양변에 마이너스에서 곱하면 8이네요. 그래서 2분의 1이랑 8을 곱하렴. 그러면 4가 답일까요? 네, 4가 맞네요. 사다리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딱 보였지만 우리가 좀 더 다른 한 쌍이 또 평행일 수도 있겠구나. 됐고요. 네, 520번. 자, 520번은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릴 동안.
자, 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이 AB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의 점을 PQ를 잡아서 AP 선분, 그리고 PQ, 그 다음에 QB의 선분의 길이의 총합이 최소가 되는 걸 찾으래요. 그때 최소가 될 때 두 점 PQ의 좌표를 찾아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가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 중이하 때 배운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게 사실 여기예요. 그게 어떻게 구하는 거냐? 1차 함수식 구해서 교점 찾는 건데, 우리가 그래도 삼각형의 합동은 배웠잖아. 중1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A, P, PQ, QB를 연결한 선분의 이제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이미 고정돼 있고요. 얘도 고정돼 있어. P랑 Q는 좀 움직일 수 있는 점이죠.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해야 제일 짧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 우리가 A라는 점을요, 고정되어 있는 점을 이 움직이는 점 위에 있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이렇게 쭉 시키는 거예요. 대칭 이동. 그럼 거기를 이제 A'이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좌표가 뭘까요? X축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대칭을 시켰으니까 얘 직각이고요. 얘 길이 똑같아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A'과 P를 연결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 변의 길이가 똑같고요. 끼인각 직각으로 똑같고요. 얘 공통으로 똑같죠. 그럼 얘 무슨 합동? 얘 SAS 합동으로 똑같아요. 맞죠? 뭐 다른 합동도 가능은 해요. 뭐 여기 이제 어차피 각 똑같으니까 뭐 하면 되는데, 그냥 제일 쉬운 게 SAS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합동이니까, 자, P가 지금 여기에 있던지 아니면 P가 이동을 해서 이쪽에 있던지 이렇게 두 개 연결한 거는요, 항상 길이가 같아요. 항상 길이가 같아.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AP 길이는 A'P 길이랑 항상 똑같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중2할 때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얘도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켰을 때 B'이라고 놓으면 얘는 X좌표가 부호가 바뀌어서 2,6이 돼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SAS 합동으로요. 얘 길이랑 얘 길이가 항상 똑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똑같아. 대칭 이동 시키면.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BQ 길이는 B'Q랑 항상 길이가 똑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얘의 값을 찾으려면 AP, PQ, QB, 진짜 얘를 합치지 말고요. AP, A'P, 그 다음에 PQ, 그 다음에 B'Q, 얘를 더해는 것도 괜찮죠. 항상 똑같은 값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랑 얘 이렇게 연결하면 세 선분의 길이 합이죠. 근데 이거를 쫙 당겨봐. 여기 끈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뭔가 이제 못이 박혀 있고, 그럼 얘를 끈을 쭉 당긴다고 하면 딱 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펴질 때가 언제냐? B'과 A'를 일직선으로 딱 연결했을 때, 이때가 길이 합이 최소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잘 보세요. 이놈이랑 얘랑 얘를 더하는 것보다 이렇게 더하는 게 제일 작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때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 점을 P로 잡고요.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Y축과 만나는 그 점을 Q라고 놓으면 이때 이 값이 최소가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결론은 되게 쉽게 나와. 얘는 이제 한번 했으니까 외워두고 풀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주황색 직선에 방정식을 세우고 X좌표, Y좌표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4,3, 2,6 두 개를 기울기를 먼저 찾아요. 기울기는 6 증가할 때 9 증가했네. 그러면 2분의 3이죠. Y는 2분의 3에 얘 지나야 되죠? 그럼 X 빼기 2 더하기 6이네요.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네요. 맞죠? y 좌표는 3이니까 q의 좌표는 0,3이고요. 그 다음에 y에다 0 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x는 3이니까 3 약분하면 1이고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답이죠. 정리해보세요. 아니 뭐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522. 522 노가다 문제인데 이거 넘어갈게요. 이게 막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할까 그냥? 522 질문 누구죠? 성윤이? 아니요. 사실 이게 나중에 할까? 그냥 쭉 따라가면 나오긴 하는데요. 잠깐만, 시간이 해도 될 것 같네요. 두 문제밖에 안 나와. 할게요. 어차피 우리 진도는 이제 다 끝났거든요. 진도는 나오고 이제 숙제만 계속 나가고 질문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모의고사 또 하나 잡고 계속 풉시다. 계속. 둘둘 천천히 가볼게요. 됐네요. 자, 이게 사실은요, 이게 풀다 보면요, 엄청 지저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등 킬러라기보다는 얘는 고등 킬러예요.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 아니면 고등 내신 할 때, 얘네들 지금 시간을 많이 뺏고 싶어. 막 너무 어려운 문제 내면은 또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니까 좀 시간을 뺏는 쪽으로 한번 문제를 내볼까? 그래서 애들 조금 시간 뺏어서 변별력 좀 가려보자. 이 생각을 하고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천천히 가보면요. 자, 일단 두 점 PQ는 각각 몇 초? 8, 4의 속력으로 X축 위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P랑 Q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근데 점 P가 원점을 통과했을 때 그냥 원점이 점 P가 여기 있을 때래요. 점 P가 여기 있는 상황일 때 Q는 64래요. Q는 64. 그때를 이제 그때 이전 과거를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P가 0,0이었을 때 그때 Q는 6, 몇이죠? 64,0이죠. 64,0. 숫자부터 벌써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Q의 좌표는 64,0이다.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처음 A가 0,80이고요. PRQS는 Y축에 평행한 선분으로 PRQS의 길이는 각각 40과 30이래요. 얘 길이 벌써 대놓고 알려줬네요. 40과 32. R이 더 큰 거네요. 그때 X축과의 교점을 BC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AR.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수선을 쭉 올렸을 때 위로 40만큼 올라간 이 점 있잖아요. 이 점이랑 A점을 이렇게 연결한 게 먼저인 거야. B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파란색 선을 그어봤더니 B점이 탄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Q점에서 위로 32만큼 올라간 점과 A점을 쭉 연결해봤더니 빨간색 직선이 나오는데 또 그때의 점을 C라고 놓은 거야. 알겠죠? 그때 PC와 QC의 길이가 같아지는 또 힌트를 준 거죠. B와 QC의 길이를 같을 때
점 P가 원점 O를 통과하고 몇 초 후인가? 그게 궁금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점 P가 원점에 딱 있었을 때 우리가 T초 흘렀다고 볼까요? 이렇게 왔을 때 T초 동안 흘렀대. 그러면 우리가 매초 8의 속력이니까 얘 이동한 거리는 8t로 넣을 수 있겠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Q가 64,0이었는데 동시에 P가 원점에서 이만큼 이동하는 동안 Q도 같이 움직였죠. 근데 걔는 초당 6만큼, 매초 6만큼, 4만큼 이동했대요. 4의 속력. 그러면 Q가 어딘가에 64,0 위치에 있었는데 얼마 이동한 거야? 얘도 t초만큼 이동한 거죠. 근데 얘는 속력이 4니까 4t만큼 이동했으니까 64에서 4t를 더해준 게 x좌표가 되는 거겠죠. 이거 이해됐을까요? 좀 복잡하죠? 이것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고 64 더하기 4t, 0이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는 이제 R좌표랑 S좌표 구할 수 있는 거죠. 구합시다. 그러면 R좌표는 뭐냐면, P의 X좌표, 어디 있어요? 8t죠, 8t. 그럼 8t, 위로 40 올라갔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S좌표 구해야죠, S좌표. S좌표는 Q의 X좌표랑 똑같고요. 64 플러스 4t. 그 다음에 위로 30이 올라갔어요. Y좌표가 32인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부터 노가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A좌표랑 연결을 해야 되니까 A좌표는 지금 0,80이고요. 여기서 R과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짤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 노가다 갈게요. 자, 8t에서 0 빼고요. 40에서 80 뺀 게 x 증가량, y 증가량이죠. 기울기 먼저 갈게요. 네, 기울기가 8t분의 마이너스 40. 그러면 8로 약분하면 t분의 85 마이너스 5죠. 맞아요. 그 다음에 y좌표는 80이니까 이제 바로 식 세워요. 그러면 결국에는 y는 마이너스 t분의 5 x 더하기 80이라고 파란색 선의 방정식을 세운 거죠. 일차함수식을 세운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맞죠? 왜냐면 우리 뭘 해야 되냐면요. PB랑 QC가 같은 걸 찾아야 돼요. PB. 그럼 B의 좌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의 좌표에서 P좌표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네, 여기. 8t, 0. 그래서 노가다가 시작인 거예요. B좌표부터 갑시다. 그럼 B좌표 찾으면 Y에 0 넣어야 되죠? 그럼 넘어가면 얘가 T분의 5X가 80이니까 5로 약분하면 5, 1은 5, 5, 6에 30. 그러면 X는 16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 B의 좌표는 16t, 0으로 나왔네요. 거의 이제 다 나와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빨간 선의 직선의 방정식 세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울기 찾아야 돼요. 그러면 64 플러스 4t에서 0을 뺀 것분의 x 증가량분의 32 빼기 80. 그러면 기울기가 64 플러스 4t 분의 마이너스 50 아니고요. 48. 약분 되나요? 4로? 4, 1은 4, 4, 6이 24. t 마이너스 12. 얘가 기울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짜면요. y는 16 더하기 t분의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는 y좌편이 마찬가지로 80이네요. 그렇죠? 그나마 좀 쉽게 준 거야. 여기서 x절편을 찾으면 또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c의 좌표를 찾으려면 y에다가 또 0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16 플러스 t 마이너스 12가 플러스 12로 바뀌고요. 그럼 얘가 80이랑 같다. 그러면 얘 4, 32, 4, 20. 그러면 올라가면 3x는
20이랑 16 곱하면 320 플러스 20t가 되나요? 그럼 x는 지저분하네요. 3분의 320 더하기 3분의 20t. 그러면 얘가 시자표가 나온 거죠. 시자표. 그래서 3분의 20t 플러스 3분의 320. 겁나요. 복잡하네요. 그죠? C가 맞나? C가 맞네요. 지금 계산 실수 없이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BC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찾아야 돼요. 지워도 되나요, 이거? 이 부분 좀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선분 PC 갈 거예요. PB. 선분 PB를 찾을 건데요. 지금 B의 X좌표가 16t고요. P의 X좌표는 8t예요. 16t에서 8t 빼면 몇이요? 8t죠? 얘는 좀 간단하게 좋네요. 그죠? 그 다음에 QC의 길이 갈 거예요. Q의 X좌표는 얘고요. 그 다음에 C의 X좌표가 얘고 Q가 얘죠. 좀 복잡하네요. 3분의 20t 플러스 3분의 320 에서 64 마이너스 4t. 그러면 3, 4, 12 그럼 3분의 8t 그 다음에 3, 4, 12, 3, 6, 18 192 빼주면 3분의 8 얘는 1, 2 그러면 1, 128 얘가 QC의 길이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8t랑 3분의 8t 플러스 3분의 128이랑 같아야 돼요. 양변에 8로 나눠주면 얘는 없어지고 8, 1은 8, 8, 6이 48 양변에 3 곱해요. 그러면 3t는 t 플러스 16 2t가 16이니까 8이네요. t가 8초 8초 후가 답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뭐 길이 구하는 거 좌표 빼면 되는 건데 그냥 노가다 시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최대한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그다음에 넘겨서 522 했고 529. 자, 1차 함수래요. 1차 방정식이래요. 1차 방정식. 그때 점 2,3을 지나고 y축과 평행할 때래요. y축과 평행하다. y축과 평행하다는 직선은 뭐가 되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x가 없고 y는 어떤 숫자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미안해요. y축 평행 이게 아니죠. 이렇게 있고 y축 평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맞죠? 그럼 이렇게 세로로 그려지는 건 x는 p꼴 이렇게 써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얘가 y의 개수가 0이 돼서 y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b는 0이구나. 오케이. 그럼 b가 0인 상태에서 뭐 해야 되냐면 2,3 지나야 된대요. 그러면 b에다 0을 넣으면요. ax는 c잖아요. 그럼 2,3을 넣으면요. x에다가 2를 넣으면 되죠. 그렇죠?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식이 하나고 문자가 두 개야. 자, 그래서 가로를 봤더니 A, C는 서로소인 자연수래요. 그리고 A는 심지어 0C보다 작아야 됩니다. 서로소 관계일 때 두 개 같아지려면 일단 C가 뭐 들어가야 되죠? 2의 배수여야 되죠. 왼쪽 2의 배수잖아요. 그럼 얘한테 2를 넣으면요. 얘가 1 넣어야 되겠죠. 서로소인 자연수. 자, 1과 2도 서로서로 봐야 되나요?
서로수의 기본 정의는요. 최대 공약수가 1인 게 서로수의 정의야. 그럼 둘이 최대 공약수 1이잖아요. 그럼 2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 안 되죠? 4 한번 넣어볼까요? 4를 넣으면 A는 2가 들어가야 돼요. 서로수 아니죠? 탈락이죠? 그 다음에 C는 6 한번 넣어볼까요? 6을 넣으면 A는 3 넣으면 되겠네요. 서로수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의 배수 8 넣으면 4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 5 안 되죠. 되는 게 없는데 그 이후에 되는 게 무조건 없을까요? 없겠죠. 아니면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이게 좀 헷갈리면요. A를 나눠요, 양변에. 그러면 우리 A분의 C가 2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A가 1이 아니면 무조건 약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수 나오죠. 이제 좀 이해될까? 그래서 A와 C가 서로 소인 관계는요.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럼 B가 0이고 C가 2.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죠. 마지막이 좀 어렵구나 이게. 해석이. 알겠죠? 그냥 쭉 써보고요. 되는 거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됐고 질문 더 없을까요? 그러면 강적 펴보세요. 강적. 그래서 그 고생이는요. 그 투스텝 쭉 낼 건데 하나만 할까? 그 대표 문항 안 해도 되겠죠? 다 똑같이 했던 얘기 똑같아서 스텝 2 그냥 고난도까지 숙제를 고난도 한 절반 정도 낼까? 580까지 이따가 낼게요. 강적 먼저 펴보세요. 강적 우리가 265부터 80번까지죠. 265부터 맞나? 맞죠? 맞죠? 틀려 있어? 280 막 좀 최대한 안 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해볼까요? 자, 265번부터 답을 불러볼게요. 이것도 금방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총 400번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자, 265에 5번 채점 해보세요. 265에 5번, 266에 1, 그 다음에 67번에 4와 12, 4, 12, 68번에 5번, 69번에 3번, 그 다음에 70번에 가빈이는 90m per 분, 미니트 90m per 분, 나빈이는 50m per 분, 속력 얘기하는 거죠. 271번에 4번, 72에 2번, 73에 5번, 74에 3번, 75에 4번, 76에 2번, 3번, 77에 3번, 78번에 210m per 분, 210m per 분, 1분당 210m 간다. 자, 279에 4번, 280번에 5번. 자, 해보시고 막 엄청 지저분한 것도 뭐 있겠지만 그래도 고쟁이에 비하면 좀 할만했을 것 같은데 질문 한번 쭉 해볼까?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276 72 76이 아니에요. 72 그래. 윤영이 강적이 안 돼 있나? 몇 번까지 풀렸니? 71? 앞에는 빼진 거 없어? 잘 따라오고 그래도 좋아요. 또 없어? 74. 상이 없니?
있으면 추가하세요. 일단 272부터 할게요. 272. 대왕중 문제네요. 대왕중 수학의 왕 선발전에 100명의 학생이 참가했대요. 100명. 자, 이 중에 하위 20% 해당하는 학생들은 예선전에서 불합격했대요. 불합격한 학생 중 최고 점수는 전체 참가자의 평균보다 6점이 낮았대요. 그 다음에 불합격한 학생의 평균보다는 6점이 높았대요. 그 다음에 불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의 4배는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의 3배보다 15점이 낮을 때, 자, 선발전에 참가한 100명의 평균. 자, 우리 합격, 불합격, 평균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표작성이야.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 어디서 했었는데? 고쟁이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총 100명이 있는데요. 합격자가 있고요. 합격이 있고요. 불합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있어요. 전체. 맞죠? 거기에서 이제 뭐 평균이 있고, 평균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총점 계산을 할까요? 총점 합시다. 일단 써놓고. 일단 얘가 국룰이야, 틀이. 평균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불합격자의 최고 점수가 있어요. 최고 점수. 우리 저번에 풀었던 건요, 아마 최저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자, 그래서 불합격한 학생 최고 점수 맞죠? 최고 점수를 일단 X로 갈까요? 얘를 X로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읽어보면서 따라갈게요. 자, 일단은 하위 20%가 불합격이요. 그럼 합격, 총점 말고요. 사람 수로 하죠. 사람 수, 명수. 그러면 우리 총 100명의 20%면 20명이죠, 20명. 그럼 합격자는 몇 명이요? 80명이 되겠네요. 됐죠? 이제부터 따라가 보면요. 세 번째 줄, 불합격자 학생 중 최고 점수는 전체 합격자의 평균보다 6점이 낮았대요. 그러면 지금 얘는 식이 단순하잖아. 쉽잖아. 그러니까 문자 Y를 지금 쓰지 말고 아껴두는 거야. 그래서 전체 합격자 평균, 전체 참가자 평균이구나. 그럼 전체 참가자 평균을 얘가 몇이라고 놔야 돼요? X 빼기 6이 아니라 X 더하기 6으로 놔야 되죠. 최고 점수는 전체 합격자 평균보다 6점이 낮았으니까. 그죠? 여기서 6 빼야지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좀 아껴두는 거야. 식이 좀 쉬울 때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중간에 불합격한 학생들의 평균보다는 6점이 높았대요. 그러면 얘가 불합격자 평균이 X 빼기 6으로 가야 되겠죠. 얘보다 얘가 6점 높으니까. 얘가 6점이 높아야 돼요. 얘도 좀 아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게 나오죠. 불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의 4배. 불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의 4배 하면 얘는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그럼 여기가 Y로 나야겠네. 복잡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세워봅시다. 다시 불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의 4배. 그럼 X-6에다가 4배를 한 거야. 그럼 4배는 합격한 학생들 평균의 3배. 그럼 3Y 거기다가 15점이 낮대요. 그럼 얘가 15를 여기다 빼주면 갖다고 놓을 수 있는 거죠. 어렵다, 그죠? 원래 이게 좀 어려워요. 됐어요? 그럼 이게 식이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식을 하나 더 쳐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총점수로 가면 되겠죠. 총점. 자, 우리 평균과 사람수 곱하면 총점수가 나오고요. 평균과 사람수 곱하면 20, X 빼기 6. 총점이 돼요. 그 다음에는 총 100명이죠. 전체는. 그럼에도 총 전체 사람 수에다가 평균을 곱하면 총점이 나와요. 그럼 불합격한 학생과 합격자의 평균의 합은 총점의 합은 전체 총점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평균끼리는 절대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그냥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준 거니까 써도 되는데요. 평균끼리 막 더한 거를 얘랑 갖다 놓고 풀면 안 되고 총점으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돼요. 사람 수 곱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식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정리하면 4x-24는 3y-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은 80y 더하기 20x-120이죠. 20x-120. 그 다음에 100x 더하기 600이랑 이제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거죠. 위에 거 정리해 주시면요. 4x-3y 24 넘어가면 9.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다 넘길까요? 그럼 80x 마이너스 80y 얘 넘기면 마이너스 720 마이너스 8로 되네요. 00 없애고요. 마이너스 8로 약분하면 x 빼기 y는 89. 그러면 아래 거 3배 할까요? 3배 하면 3x 마이너스 3y 9산 27.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x는 마이너스 뭐가 잘못됐을까? 플러스 600. 계산 없어요? 계산 실수 좀 찾아주세요. 80y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뺀 거 맞고. 선생님 해볼게요. 찾아보세요. 분명 증가 20% 26. 전체 합격자. 합격한 학생들이 평균의 4배는 합격한 3배보다 15점이 낮을 때 평균. 식 좀 다시 봅시다. 왜 안 나올까요? 80y. 4배는 얘 맞고요.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4 넘어가면 9 맞는디? 그래서 9 맞고요. 그 다음에 80y 2로 또 되나요? 2. 맞는데?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나올까? x가 마이너스 18. 이거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풀어볼게요. 이 식이 틀리진 않았는데. 이거 맞았어요? 풀었어? 맞았어요? 안 맞았어? 윤영이 아직 안 풀었다 했죠.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가 이게 문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74번 하고 끝냅시다. 자, 274 성원방송사는 서울중인가봐요. 자, 드라마를 방송할 때마다 드라마 시간의 5%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광고를 한대요. 그래서 120분짜리 드라마 방송할 때는 광고 시간이 각각 20초와 25초인 광고를 하려고 한대요. 그럼 총 45초인데 0.05 곱하면 45초 나오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0에다가 0.05 100분의 5죠.
그럼 얘는 100분의 5면 20분의 1이죠. 그럼 총 6분인데 그럼 총 6분 해야 되겠죠. 근데 20초와 25초인 광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광고할 수 있는 광고의 최대 횟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20초짜리 있잖아요. 20초짜리를 X개 광고한다고 치고요. 그 다음 25초짜리를 Y개만큼 광고를 뿌린대요. 근데 우리는 방금 이제 0.5%를 곱했더니 얘가 6분이 나왔죠. 맞아요? 총 120분짜리인데 5%면 6분이래요. 그러면 얘가 초로 돼 있으니까 초로 바꾸면 360초만큼 총 광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광고의 초수를 맞춰야 되니까 20x 더하기 근데 이거 딱 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360 있고요. 그 다음에 20초인 광고와 25초인 광고는 각각 1회 이상 방송해야 된대요. 그때 방송할 수 있는 광고의 최대 수를 구하여라. 광고의 최대 수. 그러면 얘는 부정방정식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딱 안 채워도 되나? 남아도 되나? 잘했다. 이 조건이 없네요. 광고할 때 광고를 해야 된대요. 이때 방송할 수 있는 광고의 최대 횟수. 20초인 광고와 25초인 광고는 항상 각각 1회 이상 방송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 서문적 문제 좀 별로네요. 그래서 이제 남는 시간이 있어도 되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고주가 된다고 생각해봐. 광고는 이제 회사에서 이 제품 홍보하려고 광고비를 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통 이제 협찬 있죠. 놀면 뭐하니나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선크림이나 광고 이렇게 발라요 갑자기 맥락 없이 야 선크림 한번 발라볼까? 하면서 발라봐요. 그러면서 이게 광고비 할 때가 몇 천만 원씩 든대요. 한번 살짝 몇 초 나오는데. 근데 광고주의 입장에서 한 3초 이렇게 남겨 먹어. 3초 내가 여기 원래는 360도 방송을 해야 이제 나가야지 내가 그만큼 돈 낸 거를 이제 채워줄 거 아니야. 근데 방송사에서 멋대로 한 2초 정도 빼버렸어.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딱 채워야 돼. 딱 채워야 돼. 초과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등식으로 가는 거네. 자, 그러면 양변에 이제 5로 약분을 해주면요. 5, 4, 5. 그래서 5, 7에 35, 20. 약분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4x 더하기 5y는 72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정보가 없으니까 xy는 일단 자연수여야 돼요. 왜? 최소 1회는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xy 자연수 이렇게 써주면요. 문제의 조건 맞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하나 이제 대입을 하는 건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하더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4와 5 중에서 70이랑 묶일 수 있는 수 4죠. 그러면 4를 한번 이항시켜 보는 거야. 그러면 5y는 4x 이항하면 마이너스 4x니까 4로 묶어보면 4, 1은 4, 4, 8은 32, 마이너스 x 이렇게 일단 식이 변형이 돼요. 그러면 자, 우리 좌변에 5가 있고요. 우변에 4가 곱해져 있는데 5와 4는 서로소 관계야. 그러니까 이 y 있죠. 이 복잡하게 냅두고요. y는 반드시 뭐의 배수?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자, 이거 어려우면 이렇게 보라 했었죠. 70이 4의 배수고요. 4x도 4의 배수네. 그러면 5y도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우변이 4의 배수면요. 더하기를 분해시켰을 때 4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얘도 4로 나눠 떨어져야 돼요. 공통수학 할 때 우리가 사실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보를 얻었으니까 이제 다시 4x 더하기 5y는 72인데 4에다가 1부터 넣는 게 아니고요. y는 무조건 4의 배수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4를 넣어요. 그럼 16이니까 넘어가서 빼주면 54죠. 잠깐만요. 아닌데. 56이죠. 56. 예? 이거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나? 미안해요. y에다 4 넣어야 되죠? x에다 4 넣고 있었네요. y에다 4를 넣으면요. 4, 5, 20. 그러면
52죠. 52가 남으니까 x는 4, 1은 4, 4, 3, 12.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거 일식 넣으면요. 계산하느라고 진짜 멘탈 나가요. 이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확률 통계나 이제 경우에서 할 때 시험에 분명히 나와. 특히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1, 2, 3, 4는 게 아니라 8 넣어요. 8, 5, 40. 다시 빼주면 32 남네요. 그러면 x에 들어갈 거는 8이 되겠죠. 8, 4, 32.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 넣어야 되겠죠. 그럼 60이네요. 60 빼면 12가 남고 x에는 3 들어가야 되네요. 그 다음에 또 16 넣으면 6, 5, 30. 커지니까 음수가 나와서 더 이상 안 되네요. 맞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광고의 합이 최대가 돼야 되나요? 최대 횟수니까 두 개를 더해요. 그럼 얘는 17회 할 수 있고요. 얘는 16회 할 수 있고 얘는 15회 할 수 있네요. 그러면 17이 되는 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때 방송할 수 있는 최대 횟수 찾으라는 거니까 17. 답은 3번. 맞나요? 274에 3번 맞네요.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부정방정식이었어요. 그래서 조건 이제 찾고 여기에서 이제 꼭 이거 해보세요. 이게 숫자가 뭐 1, 2, 3 뭐 이렇게 간단하면 괜찮아. 근데 이게 아니면 난리 나요. 알겠죠? 지금 일부러 이거 저격한 거야. 대왕 중에 외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일단은 70이랑 묶일 수 있는 거 넘겨. 그래서 묶었더니 y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무조건 4의 배수가 돼야 돼. 왜냐? 5는 4의 배수를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좌변이랑 우변이 분명히 같다고 놨는데 좌변이 4의 배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가 무조건 4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요.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볼게요. 이번 질문. (490부터) 가면 되나? 아닌데? 자, 546까지 나왔으니까 547부터. (580) 많을까나? 아니, 한 번 더 잘라서 할게. 576까지. 부담될 것 같은데. 3스텝, 아니, 2스텝만 할게. 2스텝 자체가 좀 어려워서 2스텝까지만 합시다. 72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강조. 더 안 해도 되죠? 200. 밀린 거 많아요, 강적? 따라올 수 있죠? 더 낼게요. 그러면 원스텝부터니까 180에 똑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316까지 거의 다 2스텝이거든요. 1, 2스텝 있고 3스텝이 조금 있어요. 두 문제 있는데 1스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아? 이거 한번 책을 알겠어. 그러면은 조금만 주십시다. 강정은 그냥 더 풀어오셔도 돼요. 일단 고생이는 무조건 다 해오시고요. 이거는 일단 조금만 낼게요. 근데 이제 더 풀어올 수 있으면 여유 되면 막 풀어. 다 끝내도 돼요. 알겠죠? 개인 질문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304. 이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게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력이. 속력이 더 2배가 되니까 시간이 이제 절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 주말 테스트는 없거든요. 주말 테스트 우리 계속 똑같이 기출 좀 괜찮은 거 잡고 계속 풀 거니까 늦게 오지 마. 여기서 가능하면 뭐 보강 잡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꼭 와서 풀고 규성까지 해본 감각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질문 궁금한 거. 예, 없으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